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신의 물방울 신의 코너 편 재밌게 보셨나요? 이 신의 코너는 와인 여신이 특별히 애정하는 와이너리이기 때문에 신의 커넌에서는 어떤 종류의 와인들이 나오는지, 신의 커넌의 생산자인 클랭크 가족들이 다른 와인은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한번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클랭크는 198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였습니다. 이 만프레드 클랭크는 로스앤젤레스의 컴퍼니라는 레스토랑을 동업자들과 설립하게 되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만든 건물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2012년에 폐업을 하게 돼서 이제 방문을 할 수는 없게 됐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명한 와인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만프레드 클랭크는 1989년 바로 이 레스토랑에서 지금의 와이프인 엘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 1994년 이 부부는 산타바바라에서 멀지 않은 벤츄라 카운티에 필수 불가결이란 뜻을 가진 시네 커넌이란 이름의 와이너리를 만들게 되죠. 지금은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얼로케이션을 받을 수 없는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와이너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시네 커넌을 만들 때 이 부부는 굉장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컴퍼니라는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알반 와이너리의 존 알반과 협업을 해서 퀸 오브 스페이드라는 이름의 첫 번째 와인을 100케이스 정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 와인이 출시되자마자 로버트 파커에게 보냈고 파커는 이 와인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그 점수는 이때까지 미국에서 론 와인 품종을 기초로 하는 와인 중에는 최고의 점수였다고 하죠. 퀸 오브 스페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와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네 커넌은 와인의 이름도 매해 다르게 내고 와인 에티켓도 부부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매해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와인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네 커넌은 굉장히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메인으로 생산하는 시라와 그르나슈는 물론이고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피노누아로도 와인을 생산한 적이 있고요. 화이트, 로제로도 출시가 되고 스위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클랭크 가족의 양조 능력과 천재성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특징상 시네 커넌에서는 매해 같은 와인이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20년부터 시네 커넌에서는 100% 자기들 밭에서 나온 포도를 공급받아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특이한 베리에이션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만프레드 클랭크는 일반적으로 나파밸리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는 와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섹시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괴짜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론 지역의 와인 품종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품종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다양한 와인들이 나오지만 시네 커넌에서 정규적으로 생산되는 와인은 5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병 모양의 시라 그르나슈, 그리고 11 컴패션의 시라 그르나슈,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5종이 정기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에는 시라 그르나슈가 붙어있지만 100% 시라 그르나슈는 아니에요. 그 조성이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시네 커넌에는 같은 와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죠. 물론 당연히 화이트도 단일 품종이 아닙니다. 루산, 비오니의 마산 같은 롬 품종을 기본으로 하고 샤도네이 같은 기타 품종을 섞어 매해 다른 조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와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와인은 이 11 컴패션에서 나온 시라 그르나슈, 그 중에서도 그르나슈인데요. 이 11 컴패션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11 컴패션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이 특이한 병 모양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2007년 넥스트 오브 킨이 탄생합니다. 오크비라는 지역의 크멀러스 빈야드에서 나오는 싱글 빈야드 와인인데요. 시네 커넌에서 나오는 싱글 빈야드 와인은 병 모양이 다 이렇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도 병 모양이 일반적이진 않죠.
제가 시네커넌이 어려운 이유가 매해 이름을 바꾸기 때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넥스트 오브 킨부터는 이름을 넘버링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가져온 이 버틀은 넘버 7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로 생산한 빈티지라는 뜻입니다. 이 넥스트 오브 킨 같은 경우는 비율은 당연히 매해 바뀌지만 시라 그르나슈가 적당히 섞여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라나 그르나슈라는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고 넘버로 나옵니다. 넘버에 따라 다르지만 얘는 시라를 그르나슈보다 조금 더 많이 섞는 편이에요. 제가 레드와인 품종편에서 그르나슈 얘기를 하면서 남브론에서 지금 그르나슈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이 넥스트 오브 킨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품종만 섞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개짜 클랭클이 아니겠죠. 제가 굉장히 진귀한 보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넥스트 오브 킨을 박스로 사면 딱 한 병 이렇게 다른 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블이 똑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는 보시면 위에 넘버가 없어요. 이 넘버 써있는 자리에 누메로시스라고 써있잖아요. 일반적인 넥스트 오브 킨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또리가 나치오날이라는 포르투갈 품종을 메인으로 해서 블렌딩을 하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넥스트 오브 킨이랑은 전혀 다른 와인이란 뜻이겠죠. 또리가 나치오날이라는 품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누오로나 다오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굉장히 훌륭한 품질을 가진 포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아마 클랭클의 와인, 시네커넌의 와인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해와봤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 2014년 클랭클 부부는 또 새로운 와인을 출시합니다. 바로 제가 가져온 아무 말도 써있지 않는 이 레이블. 이 더 떨드 트윈은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생산지 이름도 좀 낯이 익진 않죠. 이 더 떨드 트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싱글 바이냐드의 이름입니다. 이 더 떨드 트윈은 재밌게도 넥스트 오브 킨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밍은 넘버링이 아니라 빈티지의 숫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빈티지가 적혀 있어요. 2019라고 적혀 있죠. 또 한 가지 넥스트 오브 킨과 다른 점은 그르나슈의 비중이 시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기타 품종이 섞인 건 똑같고요. 근데 제가 이 와인은 조성표를 받았거든요. 어떤 품종들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구 빈티지의 누에스트라 세뇨라는 33%의 그르나슈, 23.5%의 시라, 19%의 무드베드르, 4%의 뿌띠시라, 4%의 그라치아노, 그리고 1.5%의 무스카도 뿌띠 그레인이라는 품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품종의 종류와 조성이 매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구하지는 못했는데요. 더 썰드 트윈에서도 스페셜 보틀이 나옵니다. 그라치아노라는 보틀인데요. 얘는 스페인 품종인 그라치아노를 메인으로 해서 만든대요. 이 썰드 트윈의 아까 조성표에서도 그라치아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품종은 스페인의 대표 산지인 리오아에서 주로 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매번 하는데 평론가 점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평론가 점수 얘기하니까 점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까 첫 출시를 말했던 퀸 오브 스페이드가 1994년 빈티지잖아요.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 95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제외한다고 치면 지금 28해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무려 25번의 로버트 파커 10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한 번씩은 로버트 파커에게 100점을 받은 보틀을 생산해낸 거예요. 근데 또 맛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만프렌드 클랭클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와인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서도 이 만프렌드 클랭클이 론 지방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2010년은 론 지역의 축복의 해였는데요. 이 해를 기점으로 클랭클은 남부론의 유명 생산자인 클로생장과 함께 쉬메르라는 샤토네프 디파프 와인을 만듭니다. 이 와인은 시드피기 때문에 당연히 남부론에서 생산된 포도로 람브론에서 만드는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클로생장의 플래그십 와인인 생토스 센트롬처럼 매그넘 사이즈만 나온다고 해요. 큰
클랭클에 참여한 와인답게 에티켓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국내에선 보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 미국을 가셔서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양족의 세대 변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자크 셀로스에서도 안셈 셀로스의 아들인 기욤 셀로스가 양조를 시작했고, 할란에서도 빌할란의 아들인 윌 할란이 양조를 시작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클랭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니콜라스 클랭클과 며느리 줄리아 클랭클이 양조를 시작한 건데요. 바로 핑거 크로스드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보트를 구해오진 못했는데 세 가지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시라, 그르나슈, 화이트. 그러니까 시나커넌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부모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2017년이 테스트 빈티지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 2020년 와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클랭크 패밀리의 와인답게 수량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에 갔을 때 핑거 크로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클랭크 와인의 팬이라면 더 유명해지기 전에 한 번쯤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 점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와인 여신과 함께 클랭크 패밀리의 와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클랭크의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수입사는 CSR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SR이나 레드텅 부티크에 문의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낵커넌 말고 또 궁금한 생산자나 와이너리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댓 후알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